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동행팀 사기 OT 설명회 다 같이 할 건데, 일단 여러분들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오프라인에서 이제 지금 설명회를 할 수가 없어 가지고 대체를 하는 거니까 조금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OT하고 설명회 하는 주제는 우리 인생이 걸린 문제지 않습니까? 법원직 공부를 시작할 것인가 말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따라서 최대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제가 있는데, 어떤 뜻인지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동진이라고 하고요. 민법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접수에 관한 부분인데 이미 실강 8층은 이미 마감이 된 상태고요. 지금은 실시간 영상반 해가지고요. 똑같은 시간대에 똑같은 수업을 듣는데 장소가 9층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머지 질문, 상담, 관리는 다 똑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크게 큰 차이는 없을 거니까요. 2번 정도 하나 기억해 주시고, 질문 관리 같은 것들은 이제 나중에 문 교수님께서 상세하게 설명하실 거니까 그거 한번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 지금 올해는 이제 실강 개시하는 시기가 지금 정말 중요한 시기인데, 일단 또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시국적으로 여러분들 실강을 일단 오픈 원래 예정일은 4월 1일이었거든요. 그런데 4월 1일 날 조금 오픈하기 힘든 여러 가지 지금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해서 이제 고민했던 게, 첫 번째 1번이 개강하는 시기 자체를 그냥 아예 5월 1일로 끊어버릴까 등등등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개강 시기 자체를 5월 1일로 늦춰버리면 소위 재시생분들, 그러니까 1년 공부하고 시험 친 이상인 분들 같은 경우는 큰 차질이 없겠지만, 이 법원직 공부를 처음 하시는 분들, 초심자, 이제 초짜 1년차 인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12개월 동안 열심히 해도 이게 참 양이 많은 그런 시험인데 한 달 늦게 해버리면 치명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개강 자체를 늦추는 방안은 선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번은 일단 날려버리고요. 두 번째, 여러분들 4월 1일에 이제 개강을 해버리는 방안이 있는데, 그저 여러분들 이 시국에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국가에 그리고 국민한테 봉사를 하기 위해서 이 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또 국가나 국민 여러분한테 여러분 많은 부담을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4월 1일에 바로 실강을 오픈하는 것도 말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또 날려버리고 많은 고민 끝에 선택한 방법이 3번입니다. 일단 먼저 여러분들 3월 다다음 주부터 선생님께서 혼자서 강의실에서 강의를 하면서 촬영을 할 겁니다. 촬영을 하고 4월 1일 정도에 바로 오픈을 해가 여러분들 일단 실강은 바로 개시하지 않겠지만 인강을 통해서 수업을 들을 수 있게끔 할 겁니다. 할 거고, 그 뒤에 여러분들 코로나19가 이제 안정이 되면 그때 바로 즉시 실강을 시작할 건데, 지금 딱 집어가지고 4월 며칠부터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말씀은 지금 딱 드릴 수가 없고, 여러분들 이번 주에 있을 교육부 계약 일정 등등등을 고려해가지고 여러분들 결정할 거니까요. 일단 실강생분들 같은 경우도 놀고 있어야지 라고 하지 마시고요. 4월 1일부터 인강이 올라갈 거니까 조금만 한 1, 2주 정도만 조금 집에서 인강을 들으시면서 공부하시다가 모여라 라고 이제 공지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학원에 출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관한 부분은 다시 한번 더 카페에다가 공지를 할 거니까요. 공지를 또 한번 꼭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1년 커리큘럼에 관한 부분인데, 여러분들 우리 동행팀이 누가 뭐라고 해도 필기 합격률이 최상인 이유는 여러분들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반복 그리고 반복하는 데 있거든요. 그럼 어떤 식으로 반복을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언급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여러분들 1순환 때는요, 법과목 체계하고 기초에 대해서 잡습니다. 여러분들 법과목은요, 아무리 천재가 와도 단 한 번에 배부를 수가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민법을 여러분들 예를 들면 민법은 동그란 과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하고 끝이 연결되어 있어요. 해서 민법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이나 구조, 요건, 취지 등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한 번에 민법 공부를 하면서 전부 다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따라서 여러분들 1순환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2달 코스로 짧게 잡아가지고 이제 진짜 민법 공부할 때 필요하고 어려운 내용들을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는 기본적인 내용하고 체계를 잘 잡게 될 겁니다. 하고 여러분들 2번인데,
여러분들 더 이상 여러분들 법원직 시험 같은 경우는 단순히 키워드 암기만 해가지고 뭐 키워드 밑줄 긋고 뭐 체크해서 암기하는 방법 가지고는 절대 필기 시험 붙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 부끄러운 얘기지만 여러분들, 우리 동행팀이 있는 이상, 여러분들 우리 동행팀 실강생하고 프리패스 듣는 분들이 있는 이상 10년 전처럼 뭐 키워드만 단순히 외워가지고는 더 이상 합격할 수가 없는 시험이기 때문에 기초를 튼튼하게 만들기 위한 차원에서 2달 동안 4월달, 5월달 동안 1순환이 진행될 겁니다. 그럼 열심히 공부를 하지요. 하고 이제 2순환 가면 사실 여러분들 시험 칠 때 필요한 지식은 2순환이면 전부 다 배웁니다. 그래서 1순환 때 여러분들 공부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요, 대입을 하면서 어려운 판례 같은 것들을 하나씩 다 심화해가지고 일을 하거든요. 이때 여러분들 2번 보시면 정말 기본적인 것들, 민법인 경우라면 권리가 뭐고 의무가 뭐냐, 그런 내용 빼고 여러분들 1순환에서 했던 공부를 간단하게 한 번 더 언급을 하고 엮어가지고 어려운 내용까지 다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 여러분들 또 자연스럽게 한 번 더 기본서 가지고 공부가 되는 겁니다. 계속 기본서를 반복하시면서 틀을 익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도 이 이순환 정도면 이제 강의를 통해서 새로운 내용을 배우는 건 끝납니다. 더 이상 크게 따로 배울 건 없다 보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여러분들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도 4, 5, 6, 7, 8 기간 동안에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해되지 않고 막히고 어려운 중요한 내용이 없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없어요. 근데 요 내용을 냅둔 상태에서 바로 문제풀이로 들어가 버리면 문제풀이 하는 도중에 중도 이탈자가 진짜 많이 생깁니다. 왜?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그 사순환 때 이후에 문제풀이를 할 때 중도 이탈자들을 막기 위한 차원에서 징검다리로서 한 달 동안 짧게 3순환의 진행이 이루어지는데, 그때도 새로운 내용을 하는 게 아니라 1순환, 2순환 동안에 공부했던 기본서를 가지고 선별적으로 특히 어렵고 중요하고 막히는 내용만 꼭 집어가지고요, 한 번 더 아주 자세하게 한 번 더 반복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유도시키거든요. 자, 그렇게 해놓으면 결국 여러분들 사수단 갔을 때에도 W, OSG 풀고 시험 문제 풀 때 시간 걸리고 막히는 거는 얘들이거든. 얘들을 한 번 더 딱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이해하고 가버리면 얘들에 대한 지식의 선명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사수단 갔을 때 한결 수월하게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수단 이렇게 한 달 빡세게 지내고 9월달, 그 다음에 이제 1년 과정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사순환이죠. 사순환이죠. 그래서 10월부터 12월 말까지 이제 3개월 동안 진행하는데 매일매일 시험을 칩니다. 그럼 시험 치는 제가 이유도 나중에 제가 또 상세하게 얘기하겠지만,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시험 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대다수는 그 다음날 시험을 친다고 하면 예습을 합니다. 기본서를 읽어요. 그것도 공부거든. 근데 다음날 시험을 치지 않으면요, 나는 복수 위주로 공부를 해야지 라고 해가지고 기본서를 한 번도 안 읽고 수업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강사들 같은 경우라면 이 친구가 1, 2, 3순환 열심히 기본서 공부했고 한 번 더 읽고 왔구나 싶으니까 아주 기본적인 내용은 생략을 해버리고 진짜 시험 문제에서 묻는 거 핵심으로 딱딱딱 강의를 해버리는데, 예습을 하지 않고 수업에 들어오면 수업 들을 수가 없겠죠, 여러분들. 따라서 시험을 보는 이유는 등수를 알기 위해서 시험 보는 게 아니라 예습을 해가지고 사순환 수업을 잘 따라가기 위해서 시험을 본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 제가 앞으로 계속 이거는 반복해서 언급을 할 겁니다. 그럼 시험 치고 채점을 하고 난 다음에 W 지문 연습 풀이하는 강의를 들어요. 그리고 모의고사 문제 중에서도 W에 물론 있는 내용이지만 혼자 풀 때 조금 어려운 것들은요 또 풀어 드립니다. 그럼 3번에 여러분들 복습할 때는요, W 진도만큼 수업 들은 거 다 읽고 모의고사 문제 채점해가지고 틀린 내용 있지 않습니까? 한 번 틀린 건 또 틀리거든요. 그러면 W에다가 표시를 해가지고 그 부분만 한 번 더 정리를 딱 하는 겁니다. 그때 표시가 정말 중요한 이유는 이제 오순환 가서 그 의미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순환이 여러분들 이것만 잘 거치면요 시험 충분히 붙고 남는데 이게 왜 어렵냐? 이렇게 따라가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사순환 강의할 때쯤 보면 이제 대충 시험에 붙을 분하고 떨어질 분이 조금씩 보이거든요, 여러분들. 붙을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점수가 몇 점이든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매일매일 성실하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시험 붙고 여러분들 시험이 잘 나오면 좋아서 빠지고 안 나오면 울면서 빠지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라면 시험 되기 힘드니까 요 사순환 강의를 잘 따라오시길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오순환으로 가지요. 오순환 가서는요 또 W를 반복하거든요. 해서 1, 2, 3순환은 기본서 출창 반복을 하고 또 오순환 가면 W를 계속 반복하는데 여러분들 자 4순환 때까지는요 여러분들께서 복습하는 범위와 수업 진도의 범위가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민법의 경우라면 민법 수업했던 내용을 그날 복습하면 끝납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순환 때부터는요 수업 진행 범위하고 개개인별의 학습 진도가 분리가 됩니다. 해서 여러분들 제가 강조하겠지만 3.5에도 여러분들 이것도 오해하지 마세요. 2.5만 해도 시험 붙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여러분들이 이끌어 나갈 때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강당 명료하게 목표를 제시하는 거거든요. 3.5에도 하자라고 해놓고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 2.5에도만 해도 시험 붙을 수 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나는 2.5만 해야지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1.5밖에 못하고 시험장에 가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면 당연히 더 많이 본 사람보다 점수가 높기 힘든 측면이 있기 때문에 마땅히 마무리 방법 등에 대해서 자기만의 확고한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 없으면 그냥 제가 그때 가서 지시하는 방법으로 그대로 그냥 따라오시면 됩니다. 하시고 전범위 모의고사 시험 문제 맨날 풀면서 또 시간 관리도 해보고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하면서 계속 W에 대해서 반복을 하게 되거든요. 이때 여러분들 이 짧은 시간 내에 대략 60일 정도의 시간 동안에 W를 3.5회독으로 하려면 중요한 게 뭘까요? 방금 봤던 사순환 말미에 있죠, 여러분들. 틀린 건 또 틀린다. 틀린 걸 제대로 체크를 해놓지 않으면 W에 있는 그 많은 지문들 중에 내가 틀린 게 뭐고 맞춘 게 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 연계니까 사순환하는 과정 중에 틀린 것들을 똑바로 체크를 해가지고요. 오순환 때 그거를 한 번 더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미리미리 책 정리를 하시면 되고 제가 매 순환마다 OT를 하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니까요. 지금은 대충 그냥 이렇게만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올해 지금 설명회를 준비할 때는 제가 사실은 지금 이 이야기를 최초로 하고 싶어서 제가 지금 준비했거든요. 제가 이제 동행팀 1, 2, 3기를 이렇게 한번 운영을 해보면서 느낀 게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학원의 선택에 신중을 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특히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내가 이 법원직 수험 시장에 발을 내미는 게 과연 옳은가에 대해서 한번 제 얘기 들으시면서 신중하게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학원이 있는 거지 학원부터 골라놓고 내가 법원직을 근무해야 되냐?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보는 법원직 시험의 본질을 볼게요, 여러분들. 일단 8과목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공무원 시험 중에 과목이 제일 많습니다. 그 말인즉 공부할 양이 제일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과목별로 한 과목 떼서 보면 그렇게 문제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뒤에 것만 보고 개별 과목 난이도가 조금 수월하니까 뭐 시험 붙기 쉽겠네. 절대 아니죠. 문제 자체는 조금 수월하지만 공부할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진짜 붙기 힘든 시험입니다.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 과목 수가 적고 그 과목의 내용이 엄청 어려운 경우는요. 사실상 성실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능도 중요해요, 여러분들. 중요한데 법원직은 여러분들 과목이 엄청 많고 개개의 내용 자체는 그렇게 여러분들 어렵지 않기 때문에 머리하고 성실성을 두 개, 물론 둘 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여러분들 성실성이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여러분들 머리가 좋은 친구라 하더라도 과목이 많기 때문에 성실하게 공부를 하지 않으면 절대 시험에 붙을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들. 두 번째,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이 인강 들으시는 분들 중에 나는 성실하지 못한 인생이었다. 학원에 가면 성실하게 해주겠지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초중고 선생이 아닌 이상 방망이로 여러분들 때릴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학원은 한계가 있어요. 제가 해보니까 여러분들 성실하지 못한 친구는요 실강 와도 결국은 성실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자기가 성실하게 공부할 자신이 없다면 아예 처음부터 학원에 의지도 하지 말고 좀 과목 수가 적은 다른 공무원 직렬을 보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해서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1년 동안 꾸준히 공부할 자신이 있어요 여러분들? 있는 분들은 법원직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빨리 붙을 수 있습니다. 그럴 자신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법원직 말고 좀 과목 수가 적은 다른 직렬을 알아보시는 게 인생에 더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설명인데 법원직 공부하지 말라 그러니까 앞에 계시는 촬영하시는 분들이 되게 기분이 안 좋아 보이네요. 두 번째 여러분들, 모든 것은 시험 당일 기준입니다. 시험 치기 전에 잘 알면 뭐합니까? 시험 당일날 못하면 떨어지는 건데 법원직은 과목이 많기 때문에 골고루 1, 2, 3, 4, 5순환까지 공부가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천재인 경우라 하더라도 민법을 한 번에 확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순환을 거치면서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건데 성격이 되게 조급한 분들이 있어요. 조금 수업 듣고 특히 4, 5월달 공부 얼마 했다고 선생님 아무리 열심히 해도 다시 앞에 거 보니까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저 어떡합니까? 라면서 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분들은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법원직 공부에 고본직 공부를 제가 추천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시험 치기 직전까지 계속 울다가 가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해서 다 똑같습니다. 한 번에 다 똑같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인정하고 나는 천재가 아님을 인정하고 꾸준하게 믿고 따라가면 시험 붙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여유 있게 넉넉하게 차분하게 묵묵하게 공부할 분들은 법원직이 맞습니다. 근데 성격이 급해가지고 조급증을 부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역시 법원직 말고 다른 직렬을 선택하시는 게 더더욱이 더 인생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두 번째 여러분들, 제가 민법 담당이거든요 여러분들. 진짜 노량진에 여러분들 오면요 민법과 민소법은 진짜 의미가 없는 과목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형법이나 형소나 다들 여러분들 검찰 경찰 등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민법 민소의 경우는요 법원직 빼고는 쓸데가 없는 과목입니다. 노량진에서만큼은 팩트입니다. 정말입니다. 해서 여러분들 민소법은 사실상 공무원 영역에서는 법원직 빼고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법원직 공부를 간둬버리면 민법 민소 한계 감정평가사 법원행시 법무사 등의 별도의 시험을 준비하지 않는 이상은요 사실 공부한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과목입니다. 하고 여러분들 법원직 공무원의 메리트가 매우 큰 불구하고 그렇게 다른 직렬보다 인기가 높지 않은 이유, 즉 민법 민소법이 여러분들 이른바 진입장벽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어지간하게 간이 큰 수험생이 아닌 이상은 이거 두 개 양도 많고 진짜 어렵거든. 그러니까 법원직 공부를 쉽게 시작을 못하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여러분들 민법 민소법도 여러분들 차분하게 하면 충분히 92점 이상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다 치면 새로운 진입이 많지 않으니까 오히려 조금만 성실하게 묵묵하게 공부를 하면 조금 더 수월하게 붙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제 말은요. 알겠죠? 해서 앞에 했던 1번, 2번 성실하고 무던하게 공부할 수 있으면 또 이게 여러분들 하나의 장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것도 꼭 염두에 두시고 법원직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3번 여러분들. 물론 법원직 선택하시는 분들 중에 많아요. 부모님께서 법원직 공무원 하시는 분들 기타 등등등. 근데 법원직을 선택하는 분들 중에 많은 이유 중에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법 과목으로 교양 과목에 대해서 보완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 특히 여러분들 냉정하게 영어 등을 못 해가지고 국가직 시험은 자신이 없거든. 근데 법원직은 내가 좀 들어보니까 과목이 많기 때문에 내가 조금 영어를 못한다 하더라도 법 과목에서 92점 이상 받아버리면 시험 붙을 수 있더라.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특히 교양 과목 중에 영어를 못 하시는 분들께서 법원직을 많이 선택을 하시는데
영어하고 국어를 포기하면 법원직 시험도 결국 안 됩니다. 즉 영어, 국어를 잘해야 붙는 게 아니라 포기하면 시험이 안 됩니다. 특히 여러분들 올해같이 200명 내외로 여러분들 사무직을 합격시킨 시점 같은 경우에는 법과부는 아무리 여러분들 최소한 영어가 최소한 50점 정도는 나와줘야 됩니다. 해서 우리가 보시면 법원직 공부를 시작할 때 나 영어 싫어서 법원직 했다 하시면서 1년 내내 영어, 국어, 국사 공부는 열심히 하지 않고 법과목만 계속 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정말 극히 한두 명 빼고는 한 분 제가 아시는 분이 있습니다. 법과목 올백 받고 시험 붙었습니다. 그런 정말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앞으로 또 법원 사무직을 많이 뽑지 않는 이상은요, 합격이 매우 힘들기 때문에 이 생각, 법원직은 영어 등을 조금 소홀히 해도 법과목 가지고 내가 충분히 합격할 수 있으니까 영어 공부는 대충 하고 법과목만 공부하고 시험 붙어야지 라고 하는 생각은 금물이고, 혹시나 이 중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법원직에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생각하신 다음에 법원직 선택을 한 번 더 고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여러분들 설명에 여기까지 준비를 했는데, 앞에 있는 1, 2, 3, 4, 5순환에 관한 부분은 제가 매 순환마다 OT를 하니까 크게 뭐 됐고, 이거 법원직을 내가 진짜로 시작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신중하게 고민을 하신 다음에 나 정말로 하고 싶다 선택을 했다면 내년 시험 볼 때까지는 그 선택에 대해서 절대로 흔들대지 말고요, 묵묵하게 원래 어려운 거니까 시간이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우리 동행팀 1년 과정을 성실하게 잘 따라오시면요, 정말 필기시험 종료가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4월 중에 실강 개시를 하게 되면 제가 다시 한 번 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